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사례,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평가 기준일 이후에 소급한 그 감정가액을 과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울고등법원까지 올라간 그 판결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래요, 여러분. 이 납세자는 2020년 4월 27일 날 아버지로부터 그 주유소 용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증여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잖아요. 4월 말부터 3개월, 그리고 7월 31일에 이제 요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평가액을 이제 얼마 했느냐, 부동산가액을요, 이제 60억 원 좀 넘게, 그리고 그 이외의 부동산, 이 위에 주유소 용지니까 뭐 지작물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 그 하는 그 구축물 같은 게, 그럼 그거 한 10억이 좀 넘는 가액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속세를요, 한 30억 정도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우리 국세청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가뜩이나 서울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주유소 용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그러면 시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청에서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서 좀 우리 처분청도 좀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가격 산정일을요 2020년 7월 29일로 해가지고 했던 게 좀 잘못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정정해가지고 당초 증여일인 4월 27일 2020년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요 주유소 용지를 이제 증여받았던 그 시점이죠. 2020년 4월 27일을 다시 가격 산정 기준일로 정해가지고 2021년 1월 28일자로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니까 아니다 다를까 50억 원 가까이가 더 뛰었어요. 할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부가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상증세가 한 25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원고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해서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요, 이제 원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제가 된 그 조항이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속이라든가 증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시가가 없잖아요. 이제 그 기간, 이제 그 평가 기간 내에 이제 걸려드는 거, 이제 평가 기준일, 증여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 그리고 뒤로 6개월, 이게 상속세에 대한 그 평가 기간이고, 앞으로 6개월, 그리고 뒤로 3개월, 이게 증여에 대한 그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간이거든요.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평가는 평가 기간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이제 평가 기간 내에 만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은요. 자, 감정이 법정 결정 기한이죠.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이 증여니까 평가 기준일이 4월 27일이었고 이때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7월 30일 이후 증여세 과세비율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가 우리가 법정 결정 기한이라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렇게 이 평가 기간을 경과해서, 그러니까 법정 결정 기한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평가 기준일부터 그 가격 산정 기준일까지, 그리고 감정가의 그 평가서 작성일 있잖아요. 사인한 평가서 작성하는 작성해서 그 사인한 그 날까지 이 가격 변동에 대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감정 가격에 대한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처분청은 이런 게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두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 기간 이외이고 법정 결정에 있어야 함에도 이제 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간을 따져봤을 때 이 기간에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그 부동산의 가격 변동률을 봤을 때도 3개월간 한 1.39% 이제 가격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렇게 가격의 그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처분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했던 요 감정가액, 소급 감정가액이죠. 요거는 시가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판단을 보여야 될 그 사안 중에 우리가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시가 원칙이다 그러면서 그 평가 기준일, 상속계실이라든가 증여 현재 그 시가에 의하는데, 만일 시가가 없다, 그때 시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 가격이라든가 공매 가격, 감정 가격 등 우리가 시행령으로 지금 정하는 그 가액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는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행령 우리가 49조 1항 본문은요, 법 60조 2항에서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액 등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그리고 우리 증여니까 증여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후 3개월까지, 즉 이 평가 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사례가 있다거나 매매라든가 감정, 수용, 경매, 뭐 공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때 그 확인되는 가액에 의해서 우리가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2항 2호에서가요, 이러한 1항을 적용할 때 그 각 후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증여니까 평가 기준일 후 3개월 이 기간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 시점을 픽스해야 되거든요. 그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사가 다 작성하고 나서 사인하는 그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증세법 시행령 이 건이 지금 단서 조항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그 49조 제1항 단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지금 경과했잖아요. 4월 27일 이후 3개월 그 평가 기간 이후에 이럴 때는 이제 그 2년 이내거든요. 보시면은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그러니까 4월 27일 앞으로 2년 이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초록색 글씨 보시면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게 뭐냐면요, 법정 결정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평가 기준이 4월 27일이었는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여세인 경우에는 다시 법정 결정 기한이 과세처분청에서가 6개월을 두고 이때 결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기간 중에 그럼 언제냐면 4월 27일이 평가 기준일이었단 말이에요. 증여일이잖아요. 그럼 3개월, 7월 말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여세니까 법정 결정 기한이 언제까지? 2021년 1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이제 그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그 기간 중에 그 주식회사라면 그 발행회사의 경영 사례 상태라든가 시간이 경과, 그리고 주변의 어떤 환경 같은 거, 개발 이익 같은 게 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이때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그런 납세 의무자 지방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에 의해서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 감정가액, 즉 소급 감정가액 등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가액을 우리가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제1항 각 후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켜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납세자인 경우에 이 우리가 그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가격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평가 기준일은 4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오케이 합격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서 작성 기준일 사인한 날, 그날이 우리가 2021년 1월 31일 이내의 그 기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제1항 본문은 감정평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 그렇죠, 산정 기준일이 언제예요? 4월 27일이잖아요 2020년. 그리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 아마 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모두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31일까지 그 평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 사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 산정 기준일과 그리고 감정가의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법정 결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서 시가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과연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좀 지나서 이루어졌잖아요. 보시면은 평가심의위원회 그게 다음 달이었어요. 2021년 2월 23일자에 그 평가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상증세법 76조 제1항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정 결정 기한,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등 과세 표준에 의해서 원래 우리가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 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만일 그 신고한 과세 표준이라든가 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뭐 탈루라든가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어떻습니까? 처분청이 조사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세목이잖아요. 우리 상증세가. 그래서 제3항에서가 세무서장 등은 이제 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 결정 기한 이내에 상속세는 9개월 그리고 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이 세액과 과세 표준을 결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증여재산의 조사라든가 가액의 변동 등에 대해 이제 만약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사안이 있어요. 처분청도. 그러면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사유를 납세자 등에게 알려서 기간을 조금 지나서 평가 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정 결정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만일 부가제척 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간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불가피하게 평가위원회 심의가 2월 달에 이루어졌더라도 이루어졌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 심의가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당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이 지나서 법정 결정 기간 이내에 이 사례인 경우에는 이내에 가격 산정일과 그리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늦게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다 그러더라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사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안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번 사안은 여러분 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안일 거예요.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6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이 상속받은 재산을 팔려고 하니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소급감정 해가지고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사안이 불거진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처분의 경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 납세자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고의 아버지가 이제 2016년 1월 25일 날 사망을 했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 했어요. 무신고자입니다. 그리고 6년 뒤 2021년 9월에 이제 그 매매를 했어요. 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까지 다 넘겨줬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가액을 이제 무신고다 보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공시지가 등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소급 감정을 한 거죠. 자,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시점은 2016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평가서는 아마 22년 이렇게 해서 22년에 이제 평가서가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산의 그 평가가 아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상속세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평가액도 보니까 6억이 좀 넘네요. 6억 4천이 안 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6억 4천 정도의 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해가지고 총 다른 재산까지 해가지고 8억 1,500이 안 되네요. 이것을 이제 상속재산으로 해가지고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처분청이 이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감정가액은 6년 뒤에 이루어진 이 소급 감정가액은 우리 상증세법 49조에 따른 가격 산정 기준일을 벗어난 시점에 평가가 되어 상속 개시 당시에 이 사건의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평가 기준일이 언제? 그게 평가 기준일 상속 개시일이면 전후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 그게 평가 기간인데 그 기간 한참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상속재산가액을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상속재산의 그 총가액으로 이제 8억대로 했는데 8억 1,500 정도 했는데 5억 8,500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도 추가로도 납부하라라고 이제 아마 결정 통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고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죠. 이제 보시면 원고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제 감정평가 기관이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개실, 그러니까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급해서 평가한 이 감정가액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 시가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단지 이제 소급 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여기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제 그 163조 제9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개실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으로 의제를 하되 상증세법 76조 결정이죠. 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인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그 가액에 따라서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와 관련돼서는 취득가액은 아마 납세자가 신고했던 그 평가액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자, 보시면은 따라서 피고가, 그러니까 처분청이 원고에게 결정해서 통지한 이 자산에 대한 평가액은 4억 900이라고, 그러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 요 가액 4억 9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한 사안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더 보시면은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상속세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무신고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려 6년이 지난 2021년 9월에야 제3자에게 요 상속재산을 이제 양도를 하면서 감정평가 기관에게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소급감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기준일은 2016년 1월 25일인데 감정평가서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2022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그 평가 기간을 한참 벗어나는 소급 감정 가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요 소급 감정한 요 상속 재산의 가액을 어떻습니까?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판결 내용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소급감정가액이 이제 말로는 얼핏 하면 소급감정가액, 원래는 대법원 소급감정가액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방향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세관청은 이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 서 있다 보니까 첨예하게 이게 대립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급감정가액이지만 처분청에서가 이제 감정가액을 이렇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서 이렇게 판결 지금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 드렸고, 그리고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상속세 신고에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신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6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그 자산에 대한 상속 그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가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고 했던 사안인데 처분청에서는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이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례까지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뭐 없으신가요? 혹여 여러분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 뭐 상속은 일생일대 이제 몇 번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증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이라든가 상속재산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요 면은
틀었을 때 양도와 이제 결부지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요거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속받아가지고 해서 증여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없다는 거에만 너무 안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증여재산이라든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양도했을 때 그 양도차익 산정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적게 산정됨으로 인해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 추후에 실현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요 때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이제 무거운 부담감으로 우리한테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애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주기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그 자산의 생애 주기도 한번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처분했을 때 과연 내가 세금 그때는 얼마 정도 나올까? 지금 물론 현재의 과세 요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요건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추정을 하려는 것이지만 그래도 변동사항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속이라든가 증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자산에 대해서 내가 시가가 없다. 시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나 뭐 어떤 호재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제 매매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평가 기간 이내에 감정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가로 인정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데 이 이외의 사안 없는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과연 지금 그 받은 증여 평가 기준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 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평가 기준을 전후로 해가지고 상속인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 그리고 증여인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이 평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시가로 한번 좀 찍어두는 게 유리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